안녕하십니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풍수해연구팀장 정태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후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기후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기후라고 하는데요. 특히 기상에서 말하고 있는 강우, 기온, 습도 이런 것들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하는 것을 통틀어서 기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IPCC에서는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도하고 해수면 상승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온과 해수면 상승이 이 기후변화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온도하고 해수면 상승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이런 기후변화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IPCC에서는 기후변화로 기온과 해수면 상승을 주로 예측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PCC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어로는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패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패널 분들이 나와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논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도출하게 되는데 결국은 기후변화, IPCC는 그런 패널,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후에 대한 변화를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IP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PCC는 매 5년 혹은 7년, 8년 주기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기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CC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워킹그룹 1,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실무그룹 첫 번째, 두 번째가 워킹그룹 2, 워킹그룹 3, 그리고 보고서는 이런 3개의 워킹그룹, 실무그룹이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 종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8월, 얼마 전이었죠. 워킹그룹 1이 6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6차 평가 보고서는 특히 중요한데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1.5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1.5도를 얘기할 때는 산업화 이전 온도와 비교해서 1.5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산업화 이전 온도가 전 지구 평균 온도가 0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1.5도 상승한다는 것과 1.5도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면 인간과 생태계에 굉장히 심대한 피해를 미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선사시대,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청동기, 철기, 산업화 이런 과학적인 이런 역사를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부터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를 이제 계측을 합니다. 이런 계측을 하는 방법은 빙하에 얼음을 가지고 탄소 연대를 가지고 온도를 계측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구가 지금까지 생성한 이후로 2도를 넘은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빙하기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적은 있었는데
전 지구 온도가 2도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1.5도에서 2도를 가는 데는 굉장히 빨리 짧은 시간에 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1.5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온도가 36.5도인데 1.5도 증가를 하면 인간이 약을 쓸 수가 없는 온도가 도달해서 그때는 약으로도 해열제로도 인간의 열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도 1.5도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처방으로도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5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강조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후연합이라든지 환경을 위한 저감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파리 협약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협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에서 2도까지 저감을 하자,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 이런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2도 이하로 낮출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과학적이나 이런 평가를 통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차 평가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2도 이하로 지구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PCC가 그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을 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워킹그룹 1, 워킹그룹 2, 워킹그룹 3 종합보고서가 있는데 워킹그룹 1은 기후에 관련된 전망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지구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2050년에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고 해수면 상승이 어느 정도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럼 예측을 할 때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이 IPCC에서는 시나리오를 형성합니다. 시나리오를 형성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인간의 활동이 탄소 배출을 얼마까지 하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배출, 시나리오 3은 그보다 좀 더 낮은 배출,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8.5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합니다. 그럼 인간의 활동이라는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활동이 있고 또 토지를 이용합니다.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기도 하고 아마존을 훼손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활동.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되고 그 시나리오를 모형에 넣어서 탄소 배출량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따른 배출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무그룹 2, 워킹그룹 2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요. 이런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 배출량에 따른 온도가 나옵니다. 그 아까 이제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할 때 온도 변화와 해수면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온도 변화와 해수면 변화가 예측이 되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온도는 강우량, 폭염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우가 얼마나 많아질지, 재난이 얼마나 커질지, 또 폭염은 얼마나 증가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해수면 상승은 연안 지역의 침수가 얼마나 많아질지
얼마나 멀리 회피해야 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하는 것이 워킹그룹 2가 되겠습니다. 실무그룹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그룹 3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인간의 활동을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온도를 낮추려면 인간의 활동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손실이 될지 혹은 얼마나 이익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 주는 것이 실무그룹 3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종합 보고서를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RPC에서는 이런 4가지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기반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나리오가 왜 맨날 변할까요? 보고서 쓸 때마다. 그 시나리오가 변하는 이유는 이게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계속 변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 추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조금 하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그 기후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인간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게 됩니다. 뭐 재난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홍수 피해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저감하는 방법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탄소를 줄이는 것에서 더 나가서 흡수함으로 해서 탄소가 제로가 되는 우리가 넷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소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것까지 가자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적응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전환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또 하나는 참여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참여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 어떤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조사된 바에 의해서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를 것들에 대한 참여입니다. 거기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참여해야지 실질적으로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